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겁니다. 아들이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줬다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법조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합법적 뇌물 받는 법을 창조한 건 아니냐.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자리조차 어려운 우리 세대에겐 허탈한 소식이다. 대학생, 직장인, 5년 단위 회사 퇴직금 2천만 원인데 아버지가 곽상도 아니었다면 50억 받았을까라는 이야기. 앞으로 합법적 뇌물 공여 및 수수 방법을 창조했다. 상속세도 안 내는 일타쌍피 뇌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에게 왜 50억 원을 줬겠냐? 라는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사법부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그 민주당에서 그걸 조국 교수 딸과 관련해서 논평을 낼 게 아니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야죠. 오히려. 네. 아니 그럼 아들도 아무 그렇게 줘도 아닌데 남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성립된 조금 다소 억지이기입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국민 정서에 전혀 못 미치고 말하자면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정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조국 교수의 아들 딸들은 왜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학교에서 그런 처분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이 기득권과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 간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에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할 때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아들도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허술한 기소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 검찰의 수사 내용이 허술했다. 혹은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했다. 이런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항소가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논평 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법부를 통해 최종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상식 밖의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재판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냐, 우습다는 아들의 독립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아주 흥미롭네요.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된다. 분가, 반드시 분가. 이런 촌철살인의 비판이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민주당의 논평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고 있는 논평의 주된 취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평의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 상식 밖의 판결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수령하고 나서도 이게 무죄가 날 수 있냐는 국민의 상식 밖의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판부 1심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고 있는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전적으로 더 동의합니다. 근데 그 수사가 언제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는 걸로 살펴보면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지내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있었던 때에 기소가 되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야? 싶을 정도의 아주 그냥 희미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50억 클럽에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에 관한 건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앞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수사 안 하게 되면 곽상도 의원 판결 나왔던 것처럼 대장동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없겠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이 다 모든 것들이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진상 실장도 구속되죠. 김용 부원장도 구속되죠. 그리고 이게 정영학 녹취록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 능력들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내고 있는 어저께 그 논평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도 강단 있게 논평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건뿐 아니라 50억 클럽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범죄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김효은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과연 공평하게 철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런 판결을 보면서 아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지금 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부모가 못 돼서 미안하구나. 아 우리 자식 검사 못 시켜서 정말 아쉬운가? 이런 생각을 갈 정도로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국민 감정적으로 정말 허탈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는 그러면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이게 편중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50억 클럽 얘기 나왔을 때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또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 무죄였는데 지금은 검사 무죄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딸이 취업시키고 대장동 아파트를 받았다는 박양수 전 특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장동 수사를 다시 하려면 이재명 대표에 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때 그러면 국민들이 공정하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아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좀 설렁설렁 그렇게 긴장을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대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좀 단단하게 이렇게 단도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당 최고위원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배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라고 한 만큼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청산까지는 이번에는 배웅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만 이렇게 배웅을 할 걸로 결정이 됐군요.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장애투쟁이 의원평가에 반영되느냐와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평가에 장애투쟁 반영 안 된다. 앞서 전용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동일한 입장을 민주당이 냈다라는 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위도 장애투쟁 반영은 논의를 안 한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냈습니다.